두 개의 중단원이 합해지다 보니까 해야 될 공부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식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표분석만 잘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수능 20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문제로서 표분석 문제죠.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를 먼저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번 T년 T 플러스 50년 모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아니죠. 그죠? 훨씬 더 지금 40, 18, 20, 12를 보게 되면 갑국이 훨씬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아니에요. 2번 T년과 T 플러스 50년 각국의 얼굴 모두 초고령사이다. 20% 이상이 노년 인구가 20% 이상이 초고령 사회인데 지금 각국의 T년의 경우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는 것.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증가율 지수 증가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아닙니다. 지금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해보면 갑국은 T년에 25가 되고 T 플러스 50년에 100이 되고 을국은 T년에 150, T 플러스 50년 2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증가율은 갑국이 300%가 증가했고 을국은 33.3%가 증가했다는 것. 그래서 갑국이 노령화 지수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4번 T년의 을국 유소년 인구는 T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이죠. 비율은 인구 숫자를 각국 열국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 감소했다 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T년에 해당되는 경우 보게 되면 유소년 인구가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20입니다. 그렇죠? 20. 그리고 나서 T 플러스 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20%라고 하더라도 18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국보다 을국의 T년의 유소년 인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5번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3배이고 을국과 갑국 비를 따져보게 되면 T년의 3배, 10대 30 맞습니다. 그렇죠? T 플러스 50년에는 18대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5가 아니죠. 1.3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분석 문제를 잘 하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024년도 수능 19분 문제를 보니까 정보화 사회와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상식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아니요 라고 했는데 1점을 받았죠. 그러면 제대로 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한가? 이러니까 B가 정보사회죠. 왜? 아니요 라고 답했는데 1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예라고 답했으면 이 내용 자체가 구분이 명확한 것은 산업사회죠. 그런데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정보사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메모를 해 놓을 수 있도록 개념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각 특징들을. 기업 A는 산업사회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 맞죠? 산업사회 특징이니까. 니은 사회의 다원화 정도.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사회 다원화 정도가 높은가요? 아니죠. 아니요 라고 해야 1점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업 0점이죠. 그럼 틀렸다는 얘기예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정보사회가 더 높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오라고 답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래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0점이죠. 0점이니까 어떻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들 제대로 잘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별 이상이 없다는 것 명심하도록 합시다.